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쪽에 있네요. 문 대통령 김앤장 경제팀 질타. 완벽한 팀워크 갖추고 결과에 직을 걸고 임하라. 김앤장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말하죠. 완벽한 팀워크, 직을 걸고 임하라. 경고일까요? 당부일까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상가족 첫날 상봉 모습을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딸이 있었다니 아버지는 눈물만 흘렸다. 이 사진과 기사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에 눈물 흘린 아버지가 이분은 아니고요. 다른 사진만.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 내용,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터로 내려왔다.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BMW 기사가 나왔네요. 자료 제출 요구에 단 한 줄, BMW 전방위 축소 은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주긴 줬습니다. 미루다가. 그런데 짤막한 것만 내놨다. 이 정도 가지고는 조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철저 조사 후에 검찰 고발하겠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은요, 문제 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확보해서 화재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최근에 대입제도 개편안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사 같군요. 내년 고 1, 2, 3 수능 제각각 어찌된 일일까요? 출제 범위가 다 다르답니다. 학년별로 다 달라서 재수, 삼수 땐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딴 변화에 교육 현장은 혼란이다. 교육은요, 100년지 대계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정도면요, 1년지 대계로 전락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쭉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한웅 평화당 민생 119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첫 순서는 이상가족 상봉 얘기입니다. 많은 신문들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오빠, 나 평양의대 나왔어. 그러니까 남측에 있는 오빠가 정말 잘 됐구나. 팔순 남매 웃음꽃. 팔순 되신 분들이 전 이런 소식 전혀 못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평양의대는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면은 엘리트 대접을 받는 괜찮은 대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빠를 보는 순간 팔순의 남매가 이런 자랑을 늘어놓고 오빠는 맞장구를 쳐주고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 좀 보죠. 하나씩 보면요. 사진 찍는 가족. 그래서 이렇게 얼싸안고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여기는 얼싸하는 형제. 여기는 얼굴을 맞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들었던, 못 봤던 여러 가지 소식, 그리고 모습들을 담은 사진첩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국군포로 전시 납북자 가족도 만나 눈물.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북녘 동생 둘 얻어. 남쪽의 특수 이상가족 6분도 북쪽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납북 내지는 전쟁포로가 된 분들. 이분들도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가족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상가족 상봉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변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은혜야 알게 된 딸의 존재. 기적 같은 상봉, 금강산도 울었다. 아까 일면 기사에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67살의 북한 딸을 처음 만난 아버지는 거의 90살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격의 경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도 조금 눈길을 갑니다. 남쪽의 삼촌, 북쪽의 조카가 때 아닌 체제 논쟁. 워낙 좀 오래 떨어져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쁨을 나눈 뒤에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얘기를 할 때는 약간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약간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는 이런 전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겠죠. 사실은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져 사는 세월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상봉 확대 방안을 강조했는데요. 상시 상봉 그리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설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훈풍송, 이산가족 문제 풀 근본에 꼭 고민해야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굉장히 보니까 심각한 내용이더군요.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13만 2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3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세월에 쓰러지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한 번에 100여 명씩 무작위 추첨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하세월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일보 이제 사설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판문점 선언을 기억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북쪽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대진 이산가족 상봉 아마 뉴스로 통해서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했던 이런 감격스러운 장봉 보셨는데 역시 문제는요.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한 번 만날 때마다 기껏 100명 정도 만나서는 그렇죠. 어느 세월에 다 저분들을 북쪽 가족과 만나게 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뭔가 수를 내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2004년인가요? 그때 그 자기 이모님을 뵈려고 실제로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이산 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예.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상봉을 보면서 예. 그 또 언급했던 게 상시화 그리고 좀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들이 한꺼번에 예. 만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예. 사실상 이번에 선발이 되셔가지고 만나신 분들 100여 예. 명 정도는 기쁨을 나누셨지만 못 간 사람들은 정말 이번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예. 내가 90인데 이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느냐 사실상 그런 분들은 TV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요. 더 슬퍼질 수 가슴이 있습니다. 더 찢어지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다시 재기가 되기는 됐지만 예.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이 이산 가족의 상봉에 대해서 예.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로 좀 상시화되고 대규모 그리고 서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렇게 상봉들이 좀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산가족 상봉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고생을 알갔나 물어봅니다. 그걸 보면 아시겠어요? 경자 빨리 경자 눈물도 안 나. 어쩐 일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한 집에서.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10년을 넘어 자기가 더 때문에 그저 아줌마하고 아이고 기다리고 큰 것을 하니까 심장 심막병으로 기다리고 막판에 세상에 망꾸리가 되는 걸 어떡해. 아저씨 죽은 지가 10년 돼서? 10년 넘었지. 넘었어.
그럼 자식 하나 없고. 그 옷서 자식이 뭐야? 오직 난 그냥 그래도 가서 재혼해서 숙면 보고 찬사하겠지. 난 그래도. 재혼하는 게 뭐야? 안 된대. 무조건 안 돼. 자, 앞으로 이상가족 상봉은 더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고 총 시간으로 치면 한 11시간 정도 만날 시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많은 선물까지 준비하셨다는 분들 많은데 어젯밤이니까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께는 네. 지금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여야는 저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과 뭐 정책 노선이 다르지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이상가족 문제만큼은 이견을 보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좀 뭔가 좀 나서줬으면 합니다. 그 이상가족 상봉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한 번도 이견을 가진 적은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북 관계라든지 그렇죠. 안보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죠. 그거는 당연히 있었고 예.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상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예. 그 누구도 이거 반대하는 사람 예, 예. 없고 오히려 더 예. 빨리 많은 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5만 몇천 명 남아 계시다고 예. 하는데 이분들이 뭐 반년에 1년에 100명씩 예. 모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이제 못 만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그런 거는- 많이 해서 1년에 5번을 한다 해도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그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예. 뭐 하자고 해도 예. 사실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이 예. 이제 북측에서 얼마만큼 좀 협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뭐 우리가 지금 5만 몇천 명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나름 지금 예.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북한은 또 얼마만큼 그 본인들이 그 인구 조사라든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됐든 간에 남북 관계가 좀 삐끗거릴 때마다 예. 이상가족 상봉 또 이상가족 여러분들께 그 피해가 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둘로 나눠야 되는데 예. 이게 둘로 나눈다고 해서 꼭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예. 매우 좀 안타깝지만 또 힘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도 제가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제 이루어진 이상가족 상봉이 사실은 2년 10개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변수가 있어서 그동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남북관계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상가족 상봉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 당론이 당 아니고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예, 생각했을 때 이건 그러니까 이상가족이 지금 5만 한 6천여 명이 예. 지금 80세 이상이고요. 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해마다 3,000분 그렇습니다. 정도씩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대대적이고 예. 그러니까 일시에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예. 또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예, 예.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예. 지금 저 생존해 계신 13만 2천 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살아 계신다니까 예. 대략 한 7만여 명 정도 예,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1인당 얼마 정도 그 금액을 좀 책정을 해서 예. 뭐 ABB라든지 아니면 남북 뭐 예, 예. 그 협력 기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좀 사용을 하더라도 예. 뭐 서신 왕래라든지 면회소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 남한에 있는 예. 분들이야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지만 예. 북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면회 상봉하러 나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비용 때문에라도 북한이 그 많은 숫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충분한 비용 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 거기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예, 빨리 예. 좀 대량 예.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회소도 설치하고 예, 예. 편지 왕래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정부가 예, 예.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나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한웅 위원장께서 예. 저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질문하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생존자가 5만 6천 명 예. 정도 이상 가족 예. 그 상봉 신청자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3,600명씩 이렇게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전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예.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전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예. 사실 이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천륜, 인륜에 해당하는 인도적 부분의 인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가 않고 그래서 판문점 같은 곳에 이렇게 공간적인 여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제는 딱 두 개입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예. 상시상봉, 상시상봉 그리고 전면적으로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있어서 서로 북한도 뭐 이 이산가족에 예. 대한 부분은 뭐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뭐 예. 현실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상시상봉, 예.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예, 예. 그다음에 이 판문점 같은 곳에 예. 공간을 마련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김철근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충분히 전면적으로 모두 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예. 원하시는 분들은 만나게 이렇게 주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당부를 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